자,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개념 잡기, 엔트로피 개념 잡기를 좀 많이 설명을 했어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다른 장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이제 교재인 그 애트킨스 책 이외에 다른 데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니까 이 책은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지만 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또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엔트로피 관련된 연력학적인 내용을 풀어가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보면은 되게 참고가 되고 좋을 것 같아갖고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했으니까 대신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개념 설명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를 이야기를 할 때, 좀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분산의 개념이다. 분산. 그리고 힘이 작용, 그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고, 결국 다른 측면으로 얘기할 때 확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확률이 큰 쪽으로 변하는 것과 에너지가 분산되는 쪽으로 변하는 것과 그냥 힘이 작용되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게 결국은 다 같은 개념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거를 한번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모든 거를 다 그 힘이 작용하는 거를,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를 제가 에너지 분산되고 힘이 작용하고 확률, 이거를 한 가지로 묶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게. 결국 같은 얘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그게 있잖아요. 온도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자들이, 모든 입자들이 다 그 정도의 열 운동이 활발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 온도란 것은 평균 열 운동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도 그 중에서는 약하게 열 운동하는 입자도 있고 세게 열 운동하는 입자도 있고 그래요. 온도가 낮다고 해서 다 낮게 운동하는 건 아니죠. 막 섞여 있는데 온도가 높은 쪽은 세게 운동하는 입자들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세게 운동하는 이쪽이 더 세고 이쪽이 약한 경우가 훨씬 많은 거지, 확률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도가 낮은 거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열이 전해질 수도 있어요. 있지만 거시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거로. 왜? 확률이, 이쪽에 있는 분자들이 훨씬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지. 에너지의 분산도 결국은 확률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죠. 모든 게 확률이 많은 쪽으로 변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에너지 분산, 경우의 수, 힘.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모세관에 의해서 삼투압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 두 액체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면 이게 반투막이 있으면 반투막이 어떤 용매 중에 어떤 것들은 통과를 하고 어떤 경우는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입자가 큰 건 통과 못 하고 입자가 작은 건 통과가 되니까 묽은 거에서 진한 쪽으로 용매가 흐르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한쪽이 모세관 현상에서 삼투압이 작용. 삼투압이라는 게 막 대기압을 이기고 어느 정도 막 물기둥이 생길 정도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힘이. 그 힘의 원천은 뭐죠? 경우의 수예요. 얘가 이쪽으로 통과되는 경우보다 이쪽은 통과를 별로 못하고 이쪽으로 통과가 되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운동하다 보면 자꾸 물질들이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물질이 이쪽에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삼투압이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 때문에. 확률, 경우의 수, 그게 힘으로 나타나고, 또 힘의 어떤 분산, 에너지의 분산도 결국은 미시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가 커지는, 확률이 커지는 쪽으로 그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모든 변화는 그냥 확률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확률이 커지는 방향. 그렇죠? 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생물이 아니잖아요. 무작위로, 물질들이니까 무작위로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서 써봤어요. 엔트로피가 증가되면 확률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이게 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향성이 이런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그런 거죠.
거죠. 이 확률의 증가량이라는 것도 그래요. 확률이 얼마만큼 증가되느냐, 확률이 커지는 방향으로, 아까보다 얘는 확률이 이만큼 이렇게 두 상태가 있어. 이 상태가 이 상태보다 확률이 이만큼 더 커. 이 확률의 차이가, 확률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상대적인 거죠. 확률의 증가량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존재할 경우의 수가 많으면 확률이 큰 건데, 경우의 수가 똑같이 여기도 하나가 더 늘고 여기도 하나가 더 늘더라도요, 확률의 증가량은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별로 없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이런 상태에서 경우의 수는 10가지야. 10가지인 상태에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었어. 10에서 하나가 늘어가고 경우의 수가 11가지가 됐어. 확률이 좀 늘어나겠죠. 이거하고 똑같이 하나가 늘어도 1000가지야. 1000가지 있었는데 하나가 늘어나고 1001개가 됐어. 이 확률의 증가량이라는 게 다른 거죠. 확률의 증가량으로 따지니까 똑같은 늘은 한 개가 늘었다고 해서 그 절대적으로 늘은 경우의 수 한 개를 더 칠 게 아니라 그 경우의 수가 한 개 늘기 그 직전에 경우의 수가 몇 개였냐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률의 증가량이 나오죠. 그죠? 10개에서 11개 될 때 하고 1000개에서 1001개가 될 때는 똑같이 한 개가 늘어도 확률의 증가로 따진다면 이게 다른 거죠. 따라서 엔트로피 양을 어떻게 돼요? Q를 써도 분모에 뭐를 써요? T를 써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온에서는 똑같은 양의 이게 왔어도 고온에서는 아까 뭐라 했죠? 1000원 가진 사람한테 100원 주는 거하고 10,000원 가진 사람한테 100원 주는 거 똑같은 100원이 들어왔지만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아까 내가 그랬죠. 이런 책이 있는데 간혹 이렇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부족해져.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경우의 수로 따져버리니까요. 경우의 수가 10가지에서 11가지 되는 거하고 1000가지, 1001가지 되는 경우는 확률의 증가량으로 따지면 다르잖아요. 확률의 결국은 확률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확률의 증가량을 따져줘야 되니까 뭐가 돼요? 이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를 대변해 주는 게 에너지의 지금 분산 상태, 그다음에 에너지의 분산 상태, 또 에너지의 운동의 무질서도 또는 뭐 에너지 그 운동의 종류 이런 거를 대변해 주는 값이 결국 T거든요. T. 그래서 T분에 똑같은 열이 들어오면은 무질서도가 증가되는데 T를 분모에 깔고 하는 거죠.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히 유도된 건 아니더라도 T에 반비례하지 않겠느냐. 이거에 비례하고. 똑같은 Q가 들어와도 기존의 1000도일 때 이미 이렇게 무질서도가 된 상태하고 20도일 때 무질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증가량은 얘를 분모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몇십 년을 화학 공부를 해도 몇십 년을 뭐 화학을 학습을 하고 뭐 화학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뭐 또 그래도 명쾌하게 설명하는 걸 찾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나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다른 자료에서 본 거를 기반으로 하고 제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식이 너무 참 볼수록 훌륭해요.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다가 결국은 다 맞아요. 다 설명이 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부터 보조 설명인데 간단하게 연력학 제일 법칙은 다 알고 계시니까 통과.